여러분, 혹시 당뇨는 살이 찐 사람들만 걸리는 병이라고 들으셨죠? 텔레비전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주변 어른들도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의 전부가 아닙니다. 한국 사람의 당뇨는 서양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옵니다. 마른 분들도 얼마든지 걸리고 살을 빼도 혈당이 잡히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두시면 췌장이 서서히 망가지고 혈관과 신경까지 함께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한국인의 당뇨가 왜 그렇게 다른지, 그리고 혈당을 잡기 위해 정말로 실천해야 할 생활 습관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옆집 김어르신은 평생 마르고 키도 작으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당뇨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본인도 충격이고 가족들도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르셨죠. 그도 그럴 것이 평생 군것질도 잘 안 하시고 농사일로 늘 몸을 움직이시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한국인의 췌장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췌장이라는 장기에 대해 쉽게 말씀드릴게요. 췌장은 우리 몸 안쪽 깊숙한 곳에 자리한 길쭉하게 생긴 작은 장기입니다. 크기는 어른 손바닥보다도 작은데요. 하는 일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당분, 그러니까 포도당이 피 속으로 들어옵니다. 이때 췌장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그 포도당을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동네 우체국에서 편지를 받아 집집마다 정확하게 배달해주는 집배원과 같은 일이죠. 그런데 이 우체국이 작고 일하는 사람도 적다면 어떻게 될까요? 편지가 쌓이고 배달이 늦어지고 결국 동네 전체가 마비됩니다. 한국인의 췌장이 바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의 췌장은 크고 튼튼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단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살이 쪄도 인슐린을 펑펑 분비해가면서 어떻게든 혈당을 잡아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의 췌장은 그들보다 훨씬 작은 경우가 많고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능력도 약한 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밥 한 공기를 드셔도 서양 사람은 거뜬한데 우리는 췌장이 헉헉거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국형 당뇨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살이 찌지 않은 마른 분들도 당뇨에 걸리시는 거고, 또 살을 좀 뺐다고 해서 혈당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짐작이 가시죠? 그동안 살이 안 쪘으니까 나는 당뇨 걱정 없다고 안심하셨다면 오늘부터는 그 생각을 좀 바꾸셔야 합니다. 마르신 분일수록 오히려 더 신경을 쓰셔야 해요. 왜냐하면 마른 당뇨는 본인도 모르게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발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땐 이미 췌장이 많이 지쳐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사람들의 당뇨가 왜 이렇게 무서운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 혈당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장기가 3개 있습니다. 바로 간, 소화기, 그리고 심장입니다. 이 세 장기가 약해지면 췌장이 아무리 애를 써도 혈당이 잘 잡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먼저 간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공장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음식을 먹으면 그 영양분이 간으로 가서 저장되고 필요할 때 다시 피 속으로 내보내집니다. 그런데 이 간에 기름이 끼면 어떻게 될까요? 흔히 지방간이라고 하죠. 지방간이 생기면 간이 인슐린의 신호를 잘 못 알아듣게 됩니다. 마치 귀가 잘 안 들리는 일꾼이 작업장에서 일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장이 아무리 지시를 내려도 듣지를 못하니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 혈당이 피 속에 둥둥 떠다니는데 간은 그걸 저장하지 못하고 결국 혈당이 계속 높은 상태로 머무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소화기입니다. 이와 장이 약하신 분들, 평소에 더부룩하시거나 가스가 자주 차시거나 변비와 설사를 반복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소화기가 약하면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우리 몸이 영양분을 흡수하는 속도와 시간이 들쑥날쑥해집니다. 그러면 혈당도 들쑥날쑥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확 올랐다가 어떤 때는 뚝 떨어지고요. 이런 변동폭이 큰 혈당이야말로 우리 몸을 가장 빨리 망가뜨리는 주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심장입니다. 심장은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피를 보내주는 펌프죠. 그런데 심장이 약해지면 피가 잘 돌지 않습니다. 피가 잘 돌지 않으면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이 몸 곳곳으로 잘 전달되지 못하고 혈관 어딘가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혈관 안쪽이 끈적끈적해지고 시간이 흐르면 혈관벽에 상처가 나고 그 상처를 메우려고 노폐물이 쌓이면서 혈관이 좁아집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 파이프 안쪽에 녹과 찌꺼기가 끼는 것과 똑같죠. 결국 한국인 당뇨가 무서운 이유는 바로 이 세 장기, 간과 소화기와 심장이 약해지면서
혈관 질환과 합병증으로 빠르게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들으시면 너무 걱정만 되시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 몇 가지만 잘 지켜도 혈당을 충분히 안정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메모지가 있으시면 한자 한자 적으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식후 공복을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저녁을 드시고 나서 곧바로 과일이나 간식을 또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또는 자기 전에 출출하다고 빵 한 조각, 떡 한 입을 더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사실 이게 한국인 당뇨를 가장 빨리 악화시키는 습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몸의 췌장은 하루 종일 인슐린을 만들어내느라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 최소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췌장이 쉴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해요. 사람도 일하다가 쉬어야 다시 힘을 내듯이 췌장도 쉬는 시간을 줘야 다음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녁을 7시에 드셨다면 적어도 10시 이전에는 모든 음식을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더 일찍 저녁을 6시쯤 드시고 그 후로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안 드시는 습관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흘만 참아보세요. 일주일이 지나면 오히려 더 깊이 잠드시고 아침에 일어나실 때 몸이 가벼워진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공복 혈당도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 잠을 잘 주무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밤에 자주 깨시거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다시 잠이 안 오시지는 않으신가요?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잠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에 정말 큰 문제가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잠을 자는 동안 몸 안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이 조절됩니다. 특히 혈당을 안정시키는 호르몬도 이때 활발히 일하거든요. 그런데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면 다음날 아침 공복 혈당이 평소보다 훨씬 높게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잠을 권장합니다. 너무 많이 주무시는 것도 좋지 않고 너무 적게 주무시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그리고 잠자리에 드시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날은 9시에 주무시고 어떤 날은 새벽 1시에 주무시고 이렇게 들쑥날쑥 하시면 우리 몸이 혼란스러워합니다. 가능하면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시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것만으로도 혈당이 한결 안정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세 번째, 운동입니다. 운동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기구를 들거나 1시간씩 빨리 걸어야만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한국인 당뇨를 잡는 가장 효과적인 운동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식후 10분 걷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밥을 든든히 드시고 나면 어떠세요? 졸리고 소파에 눕고 싶고 텔레비전 앞에 앉고 싶으시죠? 그런데 그 순간이 바로 혈당이 가장 치솟는 시간입니다.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혈당이 최고점을 찍거든요. 그 시간에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시면 그 모든 당분이 피 속에 그대로 머물러서 혈관을 손상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를 마치신 후에 10분이라도 좋으니 자리에서 일어나서 천천히 걸으세요. 집 안에서 왔다 갔다 하셔도 좋고 베란다에서 화분을 살피셔도 좋고 마당이 있으시면 마당을 한 바퀴 도셔도 좋습니다. 멀리 가실 필요도 없어요. 그저 식후에 앉아있는 시간만 줄여도 혈당의 최고점이 확연하게 낮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맨발 걷기도 권해드립니다. 흙길이나 잔디 위를 맨발로 천천히 걸으시는 거예요. 발바닥에 신경이 자극되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몸 전체의 긴장이 풀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10분 정도부터 시작하셔서 차차 20분, 30분으로 늘려가시면 됩니다. 다만 발에 상처가 있으시거나 당뇨 합병증으로 발 감각이 무뎌지신 분들은 꼭 신발을 신고 걸으세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운동만큼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운동을 1시간 하셔도 하루 종일 앉아 계시면 그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보시다가도 광고가 나오면 일어나서 한 바퀴 돌고 책을 읽으시다가도 1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시는 그런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번째, 아침 식사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을 안 드시는 분 계신가요? 혈당이 높으니까 아침을 굶으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런데 이게 큰 오해입니다. 아침을 걸으시면 오히려 혈당이 더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 안에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가장 많이 분비되는데요. 우리 몸을 깨우고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코르티솔에는 또 다른 기능이 있어요. 바로 피 속의 혈당을 올리는 작용입니다.
아침에 자연스럽게 혈당이 살짝 오르는 이유가 바로 이 호르몬 때문이죠. 그런데 아침을 드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코르티솔이 계속해서 분비되면서 몸은 굶주린 상태로 더 많은 당분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점심때쯤 되면 혈당이 평소보다 훨씬 높게 치솟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점심을 드시면 혈당이 천장을 뚫고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럼 아침에 뭘 드시면 좋을까요? 무겁게 드시지 마시고 가볍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권해드리는 음식은 달걀입니다. 삶은 달걀 한두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달걀에는 좋은 단백질이 풍부해서 우리 몸의 기둥을 튼튼하게 세워주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음식이 있어요. 바로 마입니다. 판에서 캐는 그 마요. 마를 깨끗이 씻어서 껍질을 벗기고 강판에 갈아 드시거나 우유나 물에 갈아서 한 잔 드시면 정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위장을 부드럽게 해주고 혈당이 급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한방차입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바로 환기차입니다. 환기라는 한약재 들어보셨죠? 옛날부터 우리 어르신들이 기력이 없을 때 즐겨 드시던 약재인데요. 이슐린 분비가 부족한 분들, 특히 마른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환기차 끓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약재상이나 한약방에서 깨끗한 환기를 한 줌 정도 구하셔서 물 2리터에 넣고 약한 불에서 1시간 정도 푹 끓여주세요. 색이 노랗고 구수한 향이 나면 다 된 겁니다. 식혀서 냉장고에 두시고 하루에 2-3잔씩 따뜻하게 드시면 됩니다.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해요. 일주일, 2주일 드신다고 갑자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한두 달 꾸준히 드시면 혈당의 변동폭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한방차도 모든 분께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에 열이 많으신 분, 혈압이 너무 높으신 분, 또는 약을 여러 가지 드시고 계신 분은 한의사와 상의하신 후에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엇이든 좋다고 해서 무턱대고 드시면 안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당뇨가 있으시거나 당뇨 위험이 있으신 분들이 반드시 멀리 하셔야 할 음식 3가지입니다. 이 3가지만 잘 피하셔도 혈당 관리가 절반은 성공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첫 번째, 말린 과일입니다. 여러분, 건포도나 말린 망고, 말린 대추, 꽃감 같은 것들 좋아하시죠? 몸에 좋다고 생각하시고 간식으로 자주 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말린 과일은 당뇨 환자에게 정말 위험한 음식 중 하나로 꼽힙니다. 왜 그럴까요? 과일이 말려지는 과정에서 수분은 다 빠져나가고 당분만 농축되어 남기 때문입니다. 생포도 한 알에 들어있는 당분과 건포도 한 알에 들어있는 당분이 비슷한데요. 우리는 건포도를 한 알만 먹지 않잖아요. 한 줌, 2줌씩 드시니까 결과적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당분을 한꺼번에 드시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말린 과일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굳이 드시고 싶으시다면 생과일을 소량으로 드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두 번째, 흰쌀밥과 떡, 그리고 빵입니다. 이건 정말 마음 아픈 이야기죠. 우리 한국인이 평생을 함께해온 음식들이니까요. 그런데 이 흰쌀밥, 떡, 빵이라는 3가지 음식은 혈당을 가장 빠르게 올리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음식들은 가공 과정에서 식이섬유가 거의 다 제거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가면 순식간에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피 속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췌장이 미처 반응할 시간도 없이 혈당이 치솟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밥을 아예 끊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흰쌀밥보다는 잡곡밥이나 현미밥으로 바꿔 드세요. 보리, 귀리, 콩, 수수 같은 잡곡을 섞어서 드시면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됩니다. 떡과 빵은 가능하면 줄이시고 드시더라도 한 입 정도로 아주 소량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 순서도 중요해요.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 마지막에 밥을 드시면 혈당의 상승 속도를 훨씬 늦출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액상과당이 들어있는 주스와 음료입니다. 여러분, 시원하게 드시는 캔 음료, 페트병에 든 주스, 마트에서 파는 과일 음료, 이런 것들을 가끔 드시죠?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사다 드린 음료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런 음료에 들어있는 액상과당은 우리 몸 안에서 거의 직행으로 간에 도착해서 지방으로 바뀌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지방간이 생기게 되고 결국 인슐린의 신호를 듣지 못하는 간이 되어 혈당이 잡히지 않게 되는 거죠. 게다가 액상과당은 단맛이 정말 강해서 우리 입맛을 계속해서 단 것을 찾도록 길들이는 무서운 성질이 있습니다. 한 잔 드시면 또 드시고 싶고 그러다 보면 매일 마시게 되고 어느 순간 끊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갈증이 나실 때는 그냥 물을 드세요. 미지근한 물 한 잔이 가장 좋은 음료입니다. 영 단맛이 그리우시면
레몬을 한 조각 띄우시거나 보리차나 옥수수차를 진하게 끓여서 드시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인의 당뇨가 왜 서양 사람들과 다른지, 그리고 혈당을 잡기 위해 우리가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한국인의 췌장은 작고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세심하게 우리 몸을 돌봐야 합니다. 살이 찌지 않으셨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식후 공복을 지키시고 잠을 잘 주무시고 식후에 10분이라도 걸으시고 아침을 가볍게라도 꼭 드시고 환기차 같은 도움되는 차를 꾸준히 드시고 그리고 말린 과일, 흰 쌀밥과 떡과 빵, 액상 과당이 든 음료는 멀리 하시는 것. 이것이 오늘 드리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씩만이라도 바꿔보세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 검사 결과가 달라지고 몸의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그동안 당뇨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하셨을 텐데요. 이제는 알고 대비할 수 있으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실천해 가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모든 분께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당뇨 진단을 받으셨거나 다른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 그리고 약을 꾸준히 드시고 계신 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하신 후에 식습관이나 운동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약을 임의로 줄이시거나 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늘 의료진의 조언을 따라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또한 댓글에 오늘부터 실천이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평생 건강하실 겁니다.